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일부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시장에 숨통을 터주기 위한 건데 어떤 변화가 일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뭔가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도 있었고 최근에 또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분석도 있고 시장을 조금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소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요즘? 그런데 실제로 시장 확인을 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강남 재건축 시장이나 일기 신도시 이제 뭐 재건축 용적률 완화 이런 기대감이 있는 곳들은 호가 상승이나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 또 동시에 수요자들이 관망하면서 거래가 잘 안 돼서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외곽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거래가 안 되니까 좀 급하게 처분하셔야 되는 분들은 호가를 낮춰서 소위 이제 급매물로 거래 시도를 하시기도 해서 이게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좀 지역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다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거래는 전반적으로 좀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래는? 일단 수요자분들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별로 떨어지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금리도 오르고 대출도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지켜보자라는 입장들이 많으셔서 전반적으로 매수 관망세가 여전히 좀 심한 곳들이 많은 편이고요. 전반적으로 거래 없는 가운데 당분간은 좀 이후에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던가 전반적인 이런 경기 상황들을 좀 보면서 지켜보자는 입장들이 있어서 당분간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혼재된 상황, 양극화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매물이 쌓이는 건 주로 그러면 뭐 서울 외곽 네, 지역인가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도 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던 그런 이슈들이나 아니면 이후에 뭔가 좀 더 가격이 오를 만한 요소들이 발표되지 않은 곳들에서 호가가 좀 빠지고 있고요. 수도권에서도 뭐 예를 들면 GTX 같은 요인으로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가 그런 요소들이 이미 반영되고 조금 시들해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뭐 남부 외곽 지역이나 이런 곳들에서 가격 하락 조정이나 급매물이 좀 나오고 있어서 지역별로 이슈에 따라서 당분간은 가격 움직임이 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정확하게 어떤 흐름으로 방향을 잡을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제부터 윤석열 정부 첫날부터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들 배제를 했잖아요. 세금이 얼마나 이제 낮아지게 됐습니까? 일단 종전의 조정 지역에서 다주택자분들 특히 이제 3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최대 82.5%까지도 중과된 양도세율 적용이 되실 수 있었는데 일반 세율 적용을 하시면 최대 49.5%로 일반 세율로 세율이 확 줄어드시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종전의 중과세율로 적용을 받으셨을 때보다 한 절반 가까이는 양도세 부담들이 다 줄어드시는 걸로 2주택자나 3주택자분들 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한데 5억 정도의 양도 차이 기준으로 몇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거의 한 2억 전후 정도는 종전보다 세금이 좀 줄어드시는 사례들이 많이 이제 도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소급 적용을 받아서 급하게 처분하시게 되는 다주택자 분들은 일단 이전보다는 세금 부담은 상당히 좀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율도 낮아지는 데다가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이제 같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네, 종전에는 사실은 중과 대상이 되시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으실 수 없었는데 그 부분도 최대 30%까지 보유 기간에 따라서 받으실 수 있게 되면서 아무래도 세부담은 확실히 줄어드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윤석열 정부가 의도한 건데 매물이 좀 다주택자에 좀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런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네, 실제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이게 5월 10일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소급 적용이 시작되긴 했지만 사실은 이미 인수위에서 새 정부 출범할 때부터 소급 적용을 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지난 4월부터 이 혜택을 보려는 이제 잔금 기간 같은 것들을 맞춰서 내놓는 물건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능한 한 이런
양도세 부담을 조금 줄이시면서 보유세가 부과되는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좀 처분하시려는 급하게 처분 결정을 내리신 분들의 매물은 좀 나오고 있고요. 예. 실제로 수도권 좀 외곽 지역에서는 그런 사유로 가격을 조금 낮춰서 급하게 거래하시는 경우들도 현장에서는 조금 체크가 되곤 있습니다. 수도권 외곽에서도.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제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줘서 매물이 좀 상당량 늘어나서 출시가 되고 가격 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물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뭐 이유는 일단 구매자 입장에서 금리나 아니면 집값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구매력 자체가 떨어져서 아직은 좀 관망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래 시장이 그렇게 약간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집주인들도 뭐 과감하게 가격을 막 낮추면서 처분하려는 시도를 안 하고 좀 지켜보는 움직임이 있고요. 제도적으로도 뭐 서울의 이제 주요한 고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던가 혹은 뭐 재건축 조합원의 양도에 관련된 조건 같은 것들 때문에 사고 팔기가 좀 어려운 물건들은 어차피 이런 이슈가 달라져도 팔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지켜보시는 물건들이 아직은 좀 많기도 하고요. 강남권도 일부에서는 이후에 개발과 함께 더 오를지도 모르니까 좀 기대감과 함께 이 세금은 좀 줄 수 있지만 더 가지고 가자라는 입장들도 보이고 계셔서 이제 소위 똘똘한 한 채 전략으로 집중되던 강남권 같은 데서는 양도세 부담이 줄었지만 별로 이렇게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보유세 부분에서도 이슈가 있는데 이 파시려고 하던 분들 중에 보유세 부담이 늘 걸 걱정해서 팔고 싶지만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못 판다라고 하셨던 분들 중에 이번에 이제 양도세가 좀 줄었으니까 팔 수 있겠다 있죠. 싶긴 한데 보유세도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예고가 있다 보니까 보유세 다주택자 보유세까지 완화될까요? 나온 내용으로는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나 공시가격 같은 것들, 그다음에 세부담 상한선 같은 것들을 조절해서 종부세 부담도 조금 낮춰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게 한시 배제 기간이 1년이잖아요. 그렇죠, 23년 5월 9일까지니까 급하게 팔기보다는 일단 보유세도 어떻게 되는지 좀 연말에 보고 내년 1분기 정도에 처분 의사결정해도 내년 5월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괜찮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당장 5월 10일부터 물건이 막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이 보유세도 조금 깎아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으면 보유하고 싶겠죠. 그래서 바로 안 내놓겠네요. 특히 좋은 동네는. 아무래도 특히 보유 가치가 높은 지역들은 그런 작용들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양도세 이 중과 배제 조치로 물건이 나온다고 해도 외곽 지역이나 좀 보유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에서 주로 물건이 나오고 이런 기대 효과가 좀 높은 지역들에서는 계속 보유하는 양극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시장의 가격을 바꿔놓는 어떤 그런 기운을 크게 만드는 아주 확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되기는 좀 어렵겠네요. 네, 현재로서는 조금 한계가 있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뭐 윤석열 정부는 지금 여러 가지 시행령을 거쳐서 또 제도를 몇 가지 바꿨는데 이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럼 남은 이제 2주택이 할 경우 한 주택을 팔고 남은 1주택. 그 남은 1주택의 1주택 자격 기준 이 바뀌었다면서요. 어떻게 바뀐 건가요? 네, 사실 지난 21년부터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한 주택만 남았을 때 그 마지막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다시 처음부터 새로 산정하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이게 폐지 결정이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기존에 이제 앞선 주택들을 다 처분하고 마지막 남은 한 주택을 팔 때 새로 이제 2년의 보유 거주 기간을 새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 있었던 기간이 충족하고 있으면 바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완화가 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완화해주는 특별한 이유는 뭔가요? 일단 정부 입장은 이런 것들이 매물 잠김의 영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일단 1주택이 된 다음에 팔려고 해도 다시 2년의 거주 보유 기간을 채워야 하니까 일단 매물 잠김이 그만큼 더 늘어나서 지금 정부가 의도하는 매물량 증가나 거래 활성화 이런 거에 좀 걸림돌이 된다라는 분석이고요. 또 일부는 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새로 채우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본인이 거주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오히려 부작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을 폐지해서 좀 거래 정상화, 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선의의 세입자의 피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한 거네요. 일시적 이주택자가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사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좀 완화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바뀐 거예요? 현재는 1주택자가 이사를 하면서 일시적 이주택자가 됐을 때 조정지역 아니라면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네. 또 새로 산 집에 세대원 모두가 같이 전입을 해야 되는 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처럼 좀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때는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서 예.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좀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네. 사실 세대원이 꼭 한 집에 모두 다 입주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과도한 불편을 초래한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대원의 전체 전입 조건도 없애고 이 일시적 이주택자로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좀 늘려줬습니다. 네. 그래서 조정지역 외에는 현재 3년 안에만 원래 주택을 처분하시면 일시적 이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조정지역은 이제 과거 1년에서 2년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셨어요. 파시는데. 그래서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사를 하실 때 부담은 조금 줄어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조정 지역에서는 기한도 1년에서 2년을 늘어났고 세대원도 다 함께 입주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런 얘기네요. 또 하나 지금 관심이 임대차 3법입니다. 이제 임대차법 2년이 곧 이달 7월 말로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다 만기가 되면 그동안 못 올렸던 전세값 폭등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시장에 정말 높아지고 있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20년 7월 말부터 예.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올해 7월 말이면 계약갱신 청구권 한 번씩 쓰실 수 있는 것을 사용을 마치고 예. 신규 계약을 해야만 하는 물건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예.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임대인들이 지난 2년간 못 올린 전세 보증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최대 4년까지 보증금에 이제 제약을 받게 될 테니까 예. 조금 더 많이 올려서 신규 계약을 하려는 분들이 당연히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 계약을 하면서 전세 보증금이 서울 아파트 시장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예. 이게 좀 실제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 전세 가격이 좀 불안해지는 지역에서는 이게 또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예. 또 이런 높아진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좀 싼 지역으로 어쩔 수 없이 밀려나가거나 반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는 등의 이렇게 좀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예. 걱정이 많고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고요. 일단 정부에서 이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 등의 내용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또 예. 거의 좀 폐지 수준까지 단어가 나오면서 예. 이제 검토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보겠다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그랬는데 임대차 3법 폐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손보겠다 했는데 어떻게 바꾸면 이런 시장에 조금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도 개선하고 또 전세값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개선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원희룡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네. 이게 또 막 급격하게 한 번에 폐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뭐 TF에서 적정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이후 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예. 사실 정부에서 새로 만든 제도를 갑자기 또 2년 만에 폐지를 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일단 시장에서는 이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이 제도의 원래 좋은 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보완하는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게 임대 물량의 이런 공급 같은 것들이 좀 원활하면서 가격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택 공급 확대, 특히 공공임대 같은 것들의 확대를 좀 빨리 늘리면서 시장 안정을 꾀하면서 이 제도를 좀 유지해서 세입자들을 보호하자라는 것이고 네. 또 임대인들의 이런 가격 제어나 이런 것들을 아무 반대급부 없이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도 4년 단위로 가격이 예. 급등하는 부작용이 있는 거라서 예. 소위 이제 착한 임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계속적으로 뭐 5% 정도의 가격 인상 같은 것들을 잘 지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네. 세금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주어
주어서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조금 안착돼서 세입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요. 네. 무엇보다 서울시에서 이제 11일자로 발표한 걸 보니까 예. 이번에 이제 이 제도로 8월부터 세입자들이 좀 어려워질 걸 우려해서 예.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을 좀 저리로 이자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확대한다거나, 작은 지원을요? 네네, 신혼부부나 청년들의 이제 저금리 전세 대출 지원 한도를 좀 예. 늘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임대차 3법의 부작용 예고되는 것에 대해서 좀 시에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안정 방안을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지자체에서도 좀 더 수급이 불안정한 지역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방안들을 좀 개별적으로 강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임대차 3법을 골격을 이게 완전히 뜯어 고치는 폐지에 가까운 거는 좀 곤란하고 취지는 살리되 공공임대 늘리고 착한 임대인들 좀 혜택도 주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네, 새 정부 들어서 바뀐 부동산 관련 규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